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CA 가을 건강 프로젝트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만물이 익어가서 열매를 맺는 가을이에요. 네. 하늘은 높고 네. 그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 계절입니다. 그러게요. 네. 날씨가 너무 좋고 한 반면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 감기라든가 뭐 식중독이라든가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네. 이 식중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음.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요? 네. 조금 생소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네. 사람의 장과 또 아.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는 매우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식중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이제 번식이 떨어지는데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지금서부터 이렇게 차가운 기운에 오히려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식중독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증상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뭐 식품이라든가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감염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쉽게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퍼지기도 하고 또 네.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네. 전염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이렇게 가을, 겨울철에 감염이 높은데요. 네. 증상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네.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나 이틀 진의 이 시간에 잠복기를 거치면서 네. 이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또 우한, 복통, 설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근육통이라든가 권태, 두통, 발열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토가 굉장히 흔하고요. 성인은 네. 이제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설사가 마치 물처럼 이렇게 폭포처럼 한꺼번에 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경우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끔은 피가 섞이거나 점액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는 탈수 증상이라든가 복통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런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 데 걸리면은 일단은 위나 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뭔가 많이 드시려고 하면은 더 설사에도 복통에도 네. 문제가 되고요. 네. 일단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네. 일단은요, 이게 죽의 형태로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설사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죽. 네, 우리가 식은죽 먹기라고도 하는데 네. 죽을 흰죽이라든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너무나 맵거나 짠 그런 자극적인 종류의 죽보다는 그냥 흰쌀죽 또는 호박죽 정도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바나나는 소화도 되게 잘 되기도 하고요. 네. 바나나 안에 이 칼륨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네. 칼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자나 빵 같은 그런 소화에 부담을 주는 간식 보다는 이렇게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이 책 손실도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지만 영양에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쇠고기 미역국이라든가 아니면 곰탕국을 이렇게 끓이셔서 그 국물을 드시는데요. 가능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미음부터 죽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반유동식, 유동식 이런 단계로 가신다면은 소화를 돕는 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바이러스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전염이 된다 그러셨는데요. 네. 보통 한 번 걸리면은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나 가질까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일주일 이내면은 좋아집니다만 그 네. 이후에도 계속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일으키거나 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내가 좀 조심해서 이런 네.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네.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요, 네. 그 우리 모든 바이러스는요, 손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손 씻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또 네. 애기 기저귀를 교체한다거나 식사 전 또는 음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손을 씻는 방법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사이사이 뭐 손톱, 손등 이런 것들을 비누를 사용해서 충분히 20초 이상 씻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자라는 그런 채소들도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토양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씻어주셔야 될 텐데요. 음. 음식물들은 음식 재료의 중심부의 온도가 적어도 75도 이상 되도록 하게 해서 속까지 충분히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다고 하실 때도 네. 특히 이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끓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 어떤 이렇게 그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잘 씻고 세척하고 살균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질병 발생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네. 그리고 한번 뭐 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그 장염에 걸렸다 그럴 때는 화장실 청소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환자가 토했거나 또 네. 설사를 했거나 그 주변에도 그 바이러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구토물이나 폐기하고 주변을 청결해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된 사람이 회복 후 3일 동안은 음식을 사실 너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위생관념이 좀 더 예전보다는 더 철저해지셨는데 그럼요. 네. 정말로 화장실 사용하신 이후에 손 닦는 거, 네. 내 손은 깨끗하겠지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요즘 네. 이제 뭐 일교차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지금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네. 이런 시기에는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서 식중독도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철인 이 가을철에는 살모넬라라는 균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가능하면은 삶고 예, 열에 의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뭐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식품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식중독 균이 같이 증식되고 성장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이 살모넬라균에 우리가 네. 오염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큰 대형 사건이 있었었는데 식중독이 났었었는데요. 네. 냉면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렸는데 네. 사실은 냉면은 우리가 뭐 삶고 네.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균은 죽지만 조리원이 네, 계란을 만지는 과정에서 이 손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껍질에는 엄청난 그런 병원균이라든가 살모넬라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음식을 하시고 특히 이제 계란 껍질을 만졌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손도 잘 씻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척한 그 싱크대도 그 주변도 깨끗이 하시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혹시 노로바이러스를 특별히 일으키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히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익혔다라고 하지만 네. 이런 그 음식 중에서도 일교차가 심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이렇게 더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항상 냉장 보관하시고 또 다시 음식을 데피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익히고 삶고 네.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장염이 있을 때는요, 너무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설사를 한다고 해서 지사제를 먹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쁜 균이 있어서 빨리 이렇게 몸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인데 네. 오히려 지사제를 먹어서 이 몸 안에 이제 이런 균들이 많이 있다면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또 지사제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임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